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지난주 한 장의 사진이 전국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 봉사를 잘못해 학생 30여 명이 이른바 엎드려 뻗쳐 기합을 받은 것인데요. 오늘 이슈앤 토크에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교직 교육과 고요환 교수와 함께 이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출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논란의 양쪽을 다 살펴주실 텐데요. 그 전에 교육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럴 수 있을까와 네. 뭐 이럴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이 상당히 성숙했는데 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체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럴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는 군대와 같이 집단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율과 통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체크해 봐야 될 텐데 학교 측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벌이 아니라 단순히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교사를 비난하기보다 교사들의 의도도 함께 들어야 균형감 있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요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과도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학생들의 주장을 크게 듣는 사회가 된 만큼 교사들의 의도도 우리가 균형 있게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결국 관련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 아동이란 유아인 6세부터 선거권이 있는 18세까지 그 사이의 연령대를 말하는데요. 통념상 고등학생을 아동으로 보는 것은 우리 사회 정서상 맞진 않아요.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소년이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동 수당을 준다면 고등학생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아동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유아와 청소년들의 차이점은 자율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유아는 자율 능력이 없지만 이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아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 근본 사안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적 차원의 훈화다라고 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하고 훈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에 따라서 학교 교사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요. 인성 측면에서 훈육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학교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학생은 체벌을 가했을 경우에 심각한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교사의 훈육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하는 데서 발생하는 일이 됩니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교사의 훈육권이 약화되고 반대로 교사의 교육권이 강조되다 보면 학생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훈육 장면에서 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이 서로 보호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최대 공약수를 법적으로 좀 마련하는 것이 차제에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 모두 다 중요합니다. 시대와 교육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만 기성세대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 얼차려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나 때는 말이야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성세대에게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십니까? 요즘 세대를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MZ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MZ세대의 심리적인 특성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집단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용납이 되지만 근본 사안처럼 집단으로 체벌받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벌 받으면 그만이지 왜 남들이 잘못한 것까지 내가 벌 받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청소년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성세대의 이해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찬반이 나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년 전에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때 인권조례 제정에서 충돌한 사안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의 민감한 문제인 동성애라든지 젠더 이슈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보수나 진보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나 진보는 기성세대의 정치 논리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는 보수나 진보의 경계가 희미해요. 네. 그래서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사의 교권 보호가 서로 보호되는 최대 공약수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찾아내는 것이 근본 사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성숙한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의 교육권을 위해서라도 체벌이 아니라 벌점을 주는 그런 어떤 교사 권한이 좀 강화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언급했지만 교사에게는 그 교수권과 훈육권이 있는데요. 네. 훈육의 좀 방식을 우리 사회에서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우리 사회는요. 모든 걸 잘못하면 다 체벌로 통일해버려요. 공부를 못해도 체벌. 체벌. 인성이 좀 못 되었어도 체벌. 태도가 불량해도 체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좀 소홀하게 되면 지벌, 숙제를 좀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성이 좀 부족하면 교사와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덕벌을 주고요. 뭐 태도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와 같이 이번 사안 같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벌을 주는 이러한 이 훈육의 방식이 좀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학교에서의 체벌의 문제가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의 주장, 교사들의 의도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고요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